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특별한 문서를 같이 보려고 합니다. 개인의 삶이 담긴 공식 기록인데요. 바로 서울회생법원에 제출된 파산관제인 보고서입니다. 사건 번호 2024 하단 000 채무자 000씨의 사례예요. 이걸 통해서 한 사람의 오랜 빚과 또 그 마지막 단계라고 할 수 있는 법적 절차를 한번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 보고서가 중요한 게 단순히 빚이 얼마다 이런 것만 적힌 게 아니거든요. 왜 빚을 지게 됐는지 그 배경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전문가, 그러니까 이 파산관제인이 어떤 법률적인 판단을 내렸는지 아주 상세하게 담겨 있습니다. 오늘 저희는 이 어떻게 보면 좀 건조한 문서 뒤에 숨겨진 그 한 사람의 긴 시간, 그리고 파산 제도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그걸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네, 보고서를 딱 펼쳐보니까 이분의 어려움이 꽤 오래됐네요. 1990년대 초반까지 올라가요. 1989년경에 주식 공공방직이라는 회사에서 근무를 하셨는데 네, 맞습니다. 1990년 즈음에 그러니까 생활비랑 또 결혼 자금이 좀 부족해지면서 주변 지인이나 카드사에서 돈을 빌리기 시작하신 게 그게 발단이었군요. 네, 그게 시작이었던 거죠. 보고서에 보면 돌려막기라는 표현이 딱 등장하는데요. 이게 뭐랄까, 월급만으로는 점점 불어나는 빚이랑 이자를 감당하기가 어려워지니까 결국 다른 데서 또 돈을 빌려서 기존 빚을 막는 그런 상황이 계속 반복된 거죠. 돌려막기. 정말 답이 없는 상황이었겠네요. 그렇죠. 그러다가 결국 1994년 6월쯤에 이 채권 추심 때문에 회사 생활을 더 이상 유지하기가 힘들어지셨다고 해요. 그래서 퇴사를 하셨고 또 같은 시기에 배우자와도 이혼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빚 때문에 직장도 잃고 가정도 깨지게 된 거네요. 그 후로 20년 넘게 채권자들을 피해서 여기저기 거처를 옮겨 다녔다는 내용을 보니까 진짜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셨을지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정말 긴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서 파산 신청에 이르렀는데 지금 현재 이분의 구체적인 재정 상태는 좀 어떤가요? 보고서에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네, 현재 파산 채권, 그러니까 법적으로 이제 갚아야 할 빚으로 인정된 총액이 약 1억 6,572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채권자는 지금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포함해서 한 곳으로 정리가 되어 있고요. 아마 이게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채권이 여러 번 사고 팔리고 양도된 결과일 겁니다. 1억 6,500만 원. 근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점은 그 원금, 처음에 빌렸던 돈은 약 2,603만 원이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핵심이죠. 원금은 2,600만 원 정도인데 2,600만 원이 1억 6,500만 원 넘게 불어난 거네요. 이게 거의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요. 네, 최초 채무 발생 시기가 1990년 6월로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정말 30년 이상 누적된 결과죠. 이게 단순히 시간이 흘러서 그렇다기보다는 그동안 붙은 이자랑 또 연체이자 이런 것들이 계속 쌓인 거죠. 정말 그 장기 연체의 무게라는 게 느껴지는 숫자입니다. 그럼 지금 이분이 가진 재산은 거의 없는 상태인가요? 네, 파산관제인이 다 조사를 해봤는데 본인 명의로 된 재산은 국민은행 예금 18만 원. 이게 전부였습니다. 18만 원이요? 네. 그리고 최근 5년 동안 처분한 재산 같은 것도 없었고요. 오래전에 이혼한 전 배우자나 또 1981년에 이미 돌아가신 아버지, 이분은 상속 재산도 없었다고 하고요. 또 연락이 끊긴 자녀들 명의로도 특별히 찾아낸 재산은 없었습니다. 그렇군요. 재산은 거의 없다고 봐야겠네요. 현재 거주하시는 곳은 보니까 2014년부터 모친과 형제들이 공동으로 소유한 주택에서 무상으로 거주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근데 여기 좀 흥미로운 점이 있어요. 원래 이 집 지분의 4분의 1을 이 채무자 본인이 가지고 있었는데 1994년, 그러니까 빚 때문에 한창 힘드셨던 그 시기에 경매로 넘어갔고 그걸 지금 같이 사는 모친과 동생이 낙찰받았다는 기록이 있네요. 네네. 그 부분. 이거는 혹시 재산을 빼돌리거나 그런 걸로 의심받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네, 그럴 수 있죠. 아주 중요한 지점입니다. 당연히 파산관제인도 이 부분을 그냥 넘어가지 않고 확인을 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당시에 정상적인 경매 절차를 통해서 소유권이 넘어갔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정상적인 경매였다. 네, 그러니까 현재 무상으로 살고 있는 집이 과거에 본인 소유였던 건 맞아요. 근데 그게 뭐 숨기거나 한 게 아니라 강제 집행, 즉 법원의 경매라는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가족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거기 때문에 이걸 뭐 지금 와서 재산 은닉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판단한 거죠. 그렇군요. 경매라는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본 거네요. 자, 그럼 이제 이런 모든 상황들을 종합해서 파산 관제인이 최종적으로 어떤 의견을 냈는지 이게 중요하잖아요. 법원의 결정에도 큰 영향을 미칠 테고요. 네, 맞습니다. 관제인은 우선 이 000씨가 현재 만 64세이고 특별한 직업 없이 무직 상태이기 때문에 소득이 전혀 없다고 봤고요. 그리고 갚아야 할 빚이 1억 6천만 원이 넘잖아요. 이 금액을 고려했을 때 도저히 갚을 능력이 없는 상태, 법률 용어로는 지급 불능 상태라고 명확하게 판단을 내렸습니다. 지급 불능, 말 그대로 갚을 능력이 전혀 없다. 그렇죠. 쉽게 말해서 그런 의미입니다. 갚을 능력도 없고 또 아까 보니까 나눠줄 재산도 거의 없다고 했잖아요. 예금 18만 원이 전부라고. 네, 맞습니다. 그럼 사실 이 파산 절차를 계속 진행하는 게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관제인은 파산 절차를 통해서 채권자들에게 배당, 그러니까 나눠줄 만한 재산을 찾지 못했고 심지어 현재 파산 재단에 남아있는 돈, 그 18만 원으로는 이 파산 절차를 진행하는 데 드는 비용조차 충당하기 어렵다고 본 거죠. 그래서 관련 법률, 이게 파산법 제545조인데 여기에 따라서 이 파산 절차는 더 이상 진행할 실익이 없으니 종료하는 것, 이걸 법률 용어로 폐지라고 합니다. 이 폐지 결정에 타당하다는 의견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절차 폐지. 그럼 파산 절차가 이렇게 끝나면 그 남은 1억 6천만 원 넘는 빚은 그냥 그대로 남는 건가요? 아니면 여기서 이제 면책이라는 게 중요해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파산 절차 폐지와 면책은 좀 다른 개념인데요. 폐지는 절차를 끝내는 거고 면책은 남은 빚에 대한 책임을 법원이 면제해주는 결정입니다. 이게 채무자에게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그렇죠. 새 출발을 할 수 있느냐 마느냐의 문제니까요. 네, 관제인은 이 000씨의 경우를 검토해 봤을 때 재산을 일부러 숨기거나 뭐 거짓말을 하거나 하는 등의 법에서 정해놓은 면책 불허가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면책 불허가 사유가 없다. 30년 넘게 빚을 갚지 못한 상황인데도 그렇게 본 거군요. 네, 물론 오랜 시간 변제를 하지 못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게 뭐 고의로 회피했다거나 아니면 파산 절차 과정에서 비협조적 이뤘다거나 뭔가 부정행위가 있었다거나 그런 사정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현재 상황에서 변제 능력이 전혀 없다는 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판단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채권자 쪽에서도 이 면책에 대해서 아무런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고요. 채권자도 이의가 없었고. 네. 그래서 관제인은 결론적으로 이분에게 경제적으로 다시 일어설 기회를 주는 것이 맞다. 즉, 면책을 허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최종적으로 법원에 제출하게 된 겁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파산관제인의 보고서를 통해서 한 개인의 정말 30년이 넘는 긴 채무 여정과 그 끝에 다다른 파산 절차의 구체적인 과정을 함께 따라가 봤습니다. 1990년대 초반에 시작된 어떻게 보면 작은 빚이었을 수도 있는데 이게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삶 전체를 뒤흔들었고 결국 수십 년이 지나서야 법의 테두리 안에서 새로운 시작을 모색하게 된 그런 사례였습니다. 정말 이 건조해 보이는 법률 문서 이면에 담긴 한 사람의 긴 시간을 함께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이 사례는 파산이나 면책이라는 제도가 재정적으로 정말 어려운 상황에 처한 분들에게 분명히 중요한 제기의 발판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하지만 동시에 또 다른 질문을 던지게 하는 것 같아요. 뭐랄까, 수십 년 동안 정말 그 빚의 고통 속에서 살아오신 분에게 이 법적인 면책 결정이라는 것이 과연 진정한 의미의 새 출발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보장해 줄 수 있을까 하는 점이죠.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개인의 책임과 또 사회적인 안전망 사이에서 우리는 어떤 균형점을 찾아야 할지 한 번쯤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질문을 좀 마음속에 남겨드리면서 오늘 이야기 마무리할까 합니다.